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오늘부터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른바 단일화 파동으로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 일단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후보직을 원상 회복해가지고 11일 저녁에 의총에 나가서 큰절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새로 내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뭐 단일화 갖고 파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의 표명.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는 있고 내가 좀 낮은 자세로 할 테니까 좀 나 좀 밀어줘라. 우리 손잡고 좀 같이 하자. 그런 뭐 간절한 영혼이 담긴 큰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넓게 품지 못한 점 용서해달라.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다면은 너무 죄송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큰절을 올렸고 참석한 의원들도 기립박수로 일단 대화합을 했는데 모습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한덕수 전 후보를 민 사람들 한 30여 명은 의총장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앙금이 있는데 그런 앙금도 이제 풀어야 나가야죠. 또 이 김문수 후보가 뭐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재명은 이제 벌써 선거운동 시작해서 대세론을 굳히려고 하고 있는데 국힘은 이제서야 선대위 첫 회의를 이제 했어요. 빨리 좀 하나가 돼가지고 좀 앞으로 좀 빨리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초 김문수 후보가 3일날 선출됐으니까 그때부터 선대위가 발족됐더라면 지금은 체제를 이미 완비를 해갖고 오늘부터 제대로 뛸 텐데 사실은 이제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라고 또 사실 선대위 구성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문 발차를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선대위에서 김문수 후보가 빅카드를 꺼냈다고 해야 하나요? 칼을 뺐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35세에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했어요. 내정을 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취임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아닙니까? 이 김용태 초선 의원의 1990년생이니까 35세 아닙니까? 올해 35. 전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 연배인 것 같아요. 이 김용태 카드를 빼낸 깊은 심중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과거에 이준석 대표 30대를 뽑았잖아요. 그 젊은 이 활력을 계기로 해서 그때 대선 후보도 쟁취하고 지방선거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이준석 돌풍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뜻이죠. 김용태 의원은 포천 출신으로 35살인데 천하용인, 왜 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안, 이기인이죠. 이기인 경기도의원. 도의원 전 도의원. 이분들이 이준석 계로 해서 그때 신당 돌풍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사실상 와해됐지만은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지금도 비대위에서 계속 좀 당 친윤하고는 이 거리를 두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개혁, 좀 젊은 바람, 이걸 좀 몰아 불어오자.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준석하고 어차피 손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하고 격차를 좁히려면은 보수가 빅텐트를 치야 되는데 이준석을 끌어안기 위한 또 포석이 하나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0일 날 그 새벽 비대위에서 쌍권이 주도한 그 회에서 김문수 후보 교체 이 카드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교체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당 망한다. 이런 점들도 아마 김문수 후보로서는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 35년생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후보만 빼고 다 한번 바꿔보겠다. 네. 옛날에 이건희 네. 삼성그룹 회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죠.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네. 하는 것처럼 당을 한번 확실히 네. 쇄신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당부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 지금 판을 뒤집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세가 이재명 대세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대통령인 것처럼 뭐 거의 벌써 굳혀져 있는 거죠. 김치국물 이재명은 마시고 있는데 이러려면은 그걸 판을 엎으려면은 완전히 판을 바꿔야죠. 예.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건희 회장이 과거 삼성이 1등으로 갈 때 반도체 휴대폰 1등으로 갈 때 휴대폰 고장나고 하는 거 TV하고 다 모여서 불태우고 화형식 했잖아요. 예. 마누라만 바꾸고 다 바꿔라. 지금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내정될 때 김문수 후보한테 그랬대요. 김문수 후보 뜻과 달라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 마음대로 해라. 뭐 그랬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판을 뒤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네.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70, 뭐 당의 간판은 네. 젊은 층으로 오면은 아무래도 과거 이준석만큼의 바람을 일으킬까요? 결국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도 뭐 갈등도 많이 빚었습니다만은 젊은 이준석 그렇죠. 대표 힘이 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네. 지금 뭐 젊은 층들이 2030들이 이준석을 보고 찍어가지고 거기서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따라가고 엎으려면은 추월하려면은 젊은 층, 중도층 예. 이쪽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김용태 의원 같은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뭐 인사말로 그랬더라고요. 죽고 살기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직성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인 뭐 것 하여튼 같아요. 몸을 바쳐서 하는 건 좋은데 좀 전략도 좀 갖고 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뒤통수를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좀 판을 바꿨으면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집토끼도 통합을 해야 해요. 네. 지금 집토끼들이 산산이 네. 4분 오열돼 갖고 다 흩어져 버린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네. 당내 화합과 보수 우파를 통합하는 거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진작부터 우크리가 하면서 중도 공약도 내놓고 뭐 엄청난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오늘 또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별로 중도층한테는 그렇게 표를 끌어올 만한 그런 공약이 없어서 앞으로 과연 중도 확장 전략에 어떤 빅카드를 좀 내놔야 하는데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한덕수 과거에 후보가 했던 뭐 나는 3년만 하고 개헌을 하겠다라든지 뭐 국회의원 과거에 돌아가신 장기표 이 정치인 있잖아요. 돌아가신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특권 폐지, 국회의원들을 낮은 자세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약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시대적인 소명이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진 그 국민 분열을 다시 어울릴 수 있는 국민 통합,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수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상권 분립도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수호, 이런 시대적인 소명을 어떻게 국민들의 여망과 일치시켜서 새로운 공약을 개발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경제 회복, 민생 살리기 이거야말로 뭐 어떤 대통령이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국민 통합이라든가 민주주의 수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왕적 대통령도 없애야 되지만 지금 무소불위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회, 이것도 좀 바꾸려면은 개헌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6월 3일 날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 되면은 개헌 안 하면 대통령 새로 된 사람 또 감옥 갑니다. 또 처벌 받아요. 또 탄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과거에
여론조사가 그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선 게 많지만은 이재명보다 김문수 후보가 또 앞선 경우도 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중도층하고 젊은 층을 빨리 좀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히 저 좌파 진보 쪽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가 원지 컨설팅이라든지 조원 CNI 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이런 데서 조사한 게 보니까 그 이재명보다 김문수가 앞선 게 2월, 3월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지금부터 10%를 김문수가 더 얻으면은 이재명 10%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리얼미터가 엊그저께 한 거 보니까 21%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저는 이 김문수가 10%를 얻으면 둘이 똑같아진다고 봐요. 결국은 그 근소한 차로 그 당락이 갈려지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는 경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단일화 파동이랄까 이것에 아주 기획을 하고 실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쌍권 중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도록 하면서 포용을 했어요. 일종의 탕평책인가요? 뭐 탕평책으로 봐야죠. 선거는 뭐 이기고 봐야죠. 그렇죠. 뭐 선거가 이제 뭐 한 20일 안팎으로 남았는데 지금 원내대표 내보내면 또 언제 뽑아서 그 의원들 모아서 또 투표해야 되거든요. 원내대표는 지금 할 일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좀 앉아 있어라 뭐 이거지.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그건 잘했다고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지고 사실은 나가야죠. 나가야지만 이제 뭐 20여일 남았고 따지고 보면은 그 사전투표 따지면은 더 적게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 농공 행사는 선거가 끝난 뒤에 이기고 나서 해도 아무런 늦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축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뭐 마음에 드는 진짜 좋은 착한 사람으로 해서 축구를 이길 필요는까지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선대위를 급하게 꾸리기는 꾸렸습니다. 사선의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고 선대위 공보단장에는 강민규, 미디어본부장 김정재, 직능총괄본부장 이미자, 여성본부장 이인선, 특보단장 이종배, 수행단장 이만희, 상황실장 동혁, 그리고 대변인 단장 김은혜. 어떻게 보면은 친윤이랄까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이렇게 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이 선대의 인선은 탕평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민주당도 그 비명 행사, 비명을 공천에서 다 날려도 박용진 전 의원 같은 사람도 그 기용해가지고 앞장 세우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그러잖아요. 친명 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초기 민주당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탄핵을 당했으면 이제는 친탄핵이다, 반탄핵이다,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권력 투쟁은 접어야죠. 이재명하고 싸워야죠. 이재명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주 잘하는 걸로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탕평 인사를 좀 해서 대어를 하나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고 중도층하고 젊은 층들을 빨리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유세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해서 아마 오후에는 대구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판교 동탄 그쪽에 가서 혁신 메시지를 좀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 여기가 지금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공계 출신이어서 아마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홍대, 신촌, 대학가로 해서 광화문으로 이렇게 하루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 그리고 대구로 가는 첫 일정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민생 아니겠어요? 예. 특히 12.3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자영업 상인들이 엄청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밥 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녁 때 식당 가보면 웬만한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굉장히 저는 잘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뭐 반 이재명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한 어젠다를 꺼내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왜 4대강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뭐 7%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강조한 거 시장 간 거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어쨌든 시장에 가서 그 상인들하고 아침에 순댓국으로 해장을 하고 또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일단 그동안 진통을 겪기는 했습니다만은 첫 출발은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대통령이 되려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시대적인 소명, 하나는 역경 극복 스토리. 김문수 개인에 대한 역경 극복 스토리는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차고 넘치죠. 민주화 투서로서 또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그 투쟁의 역사 그리고 또 청렴하잖아요. 자기 돈 뭐 재산 한 봉천동에 20평대 아파트에 전 재산 10억 앞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이 역경 극복 스토리는 개인적인 스토리는 나무랄 게 없어요. 이재명의 삶 궤적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시대적인 소명만 국민들한테 앞으로 한 20여일 어필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어필을 하면은 많은 중도층 젊은 층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선거 운동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22일간 누가 치열하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6월 3일 승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